자, 원래 그 1차 시험이 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가 않죠. 이론이 21문제, 법령이 19문제.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 내가 봤을 때는 중하예요. 중하. 알겠습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점에서 85점은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33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33문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6문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여러분한테는 좀 생각을 조금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한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렵다. 이론 문제인데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 다 날려도 33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다 틀려도 33문제는 82.5점이 되는 거예요.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면 돼요. 우리 대전에 이제 학생이 있는 종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가 딱 요 점수 먹었어요. 맞출 거는 맞추고 틀릴 거는 과감하게 틀려버리고. 물론 뭐 요것만 틀리고 요건 다 맞추진 않았겠죠, 그죠? 요것도 또 몇 문제 맞출 것이고 또 맞춰야 되는 문제도 몇 개 틀릴 것이고 어떻든 간에 점수는 이런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는 이번에 215점인가 그래 취득을 하고 100%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알겠죠? 그 친구도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재밌게 열심히 수업을 한 친구죠. 그래도 이번에 처음 시험이에요. 처음 시험. 그리고 대전에서 헬스장도 같이 다녔어요. 나는 수요일 날 대전에 가면 전에는 대전에서 호텔에서 자고 목요일 수업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전에 수요일 날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 또 학원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어요. 그 가서 나는 그냥 돈 안 내고 대표님이 그 가서 운동하시라고 하루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또 헬스장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 한 친구인데 일단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33문제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수업 시간만 이렇게 하락한 대로 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내가 봤을 때는 다 중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선생님이 보는 입장과 학생들이 보는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이게 뭐죠? 이게 왜 앞에 있죠? 이상한데?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1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겠죠.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있구나. 이게 이유가 여기 있구나. 자, 1번 지문. 1번 지문은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 배우잖아요.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영미법적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법이 뭐예요? 1954년 병지법이다. 응?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대륙법계 사고가 아니고 영미법계 사고라고 이게 되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여기서 강조하는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2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류 아닙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안 배운 사람은 그냥 따라오세요. 수업 시간에 했는갑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배운 사람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요거잖아요. 타 행정 부분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는 것은 국가경찰 장점이고 기동화 강력한 범죄 대처가 어려운 것은 자치경찰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력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뭐가? 국가경찰이. 쉽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경찰 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습니까? 쉽다.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잖아요. 어? 자치경찰이 강력한 범죄 대처가 어려우면 국가경찰은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경찰이 긴밀한 협조가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이 지금 2번 지문이잖아요. 그다음에 3번 지문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자, 3번 지문 이거 공부할 때 대원칙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원칙이 뭐죠? 대원칙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시험 나왔잖아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아니 대원칙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는데 절대로 이 두 개 원칙은 놓치지 마라. 경찰 기관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형식이고 행정 기관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실질이다. 아니 그걸 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잖아요. 응? 아, 그거 원칙. 그러니까 형식.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질은 경찰 작용 성질에 따른 것으로 학문적으로 성립된 개념. 여기 나오죠. 실질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또 뒤에는 형식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이거죠.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모든 작용. 다 수업 시간에 딱딱 하는 것만 나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번은 정답이고 네 번째는 왜 틀렸습니까? 블랑코 판결에 가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판결은 내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이게 크로치베르크 판결이고 이게 블랑코 판결이죠. 4번은 뭡니까? 블랑코 판결이 아니고 크로치베르크 판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에는 자,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업 시간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경찰의 임무와 관련돼 있죠. 그렇죠? 자, 기억해 보면은 뭡니까?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했다 했으니까 위법한 개입이야, 적법한 개입이야. 적법한 개입이기 때문에 외관적 위험이잖아. 맞죠? 위험 혐의가 아니잖아요. 외관적 위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니언은요? 니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도 경찰의 임무고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도 경찰의 임무예요. 얻은 게 상위 개념이다. 얘가 상위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출문제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 기출문제집도 있어요. 기출문제도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공부하는 거예요. 핌 자료 그대로예요. 공공의 질서는 딱 몇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요 네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야? 공공의 질서 사용 가능한 분야는 점점 축소지 학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도 틀렸잖아요. 점점 학대되고 있다 하면 틀리지. 니얼은도 왜 틀렸습니까? 니얼은 자, 위험이라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가능하다 했잖아. 맞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만이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건 내가 빔자료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아니고. 요거는 내가 빔을 안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위험은 뭡니까? 오상 위험은 개입이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세요. 오상 위험은 위법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개인에게는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에는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5개 모두 틀렸다. 수업 아닌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맞춰야죠. 그 다음에 3번은 법령 문제죠. 자, 3번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는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받아 적으세요. 그거잖아요. 적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시험 정답으로 나오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제가 추록으로 준 거잖아요. 맞죠? 추록 주기 전에는 요거 책에 18조 2 위에 적으라 그랬잖아. 그 여기 시험에 이번에 딱 넣어버렸잖아. 뭐가 틀렸어요? 1번이 경찰청장 및 시도청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경찰청장만 들어가야죠. 그리고 5년도 기억해야죠. 그죠? 이거와 같이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청장은 3년 단위로 매년. 맞죠? 같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본 계획이고 이거는 인권 종합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 계획이고 기본 계획은 청장이 5년마다 종합 계획은 청장이 3년마다 다 청장이지 시도청장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번 시험에 나왔지.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이 틀렸죠. 제가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자료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업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수업 시간에 빔 자료 가지고 수업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수업만 잘 따라와도 합격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짓 하냐 이거죠. 여러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학생들 말이에요. 그렇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수업 시간 하는 거죠. 사례 2번이 시험에 나온 거 아닌가요? 강도범을 추격하는 중에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화하였다. 김승중은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 공공의 신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행동 강령이에요. 법령 시간에 배우죠. 법령 시간에 골프, 사적 여행 뭐라고 합니까? 행동 강령에서 보고는 무조건 뭐예요? 신고는 무조건 뭐예요? 소속 기관장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골프와 여행은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사전에 신고하기가 힘들면 사후에 적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 소속 기관장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만 예외적으로 골프, 여행만 예외적으로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2번에 소속 간서장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공부 이번 시험 친 사람 앉혀놓으면 내가 혼을 내줄 건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녀를 강조하는 거고 진짜 공부한 열심히 그 공부 기존 한 친구들에게 있으면 혼내줄 거야 아마. 틀렸다면. 이렇게 다 수업 시간 하는 걸 왜 틀리냐 이거예요. 기태를 맞췄지? 예, 그렇지. 이를 맞춰야 돼요, 그지? 그래야 다음 시험에 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재미없다.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봅니다. 6번은 뭐예요? 부정청탁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청탁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6번에 2번에 보면은 뭐예요? 수사에 필요가 있다? 수사에 필요가 있다. 자, 소속 기관장이 수사에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죠. 자기들이 수사를 못하니까 수사기관에 무조건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해. 안 배워도. 그지?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볼까요? 공직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자, 7번에 보면 3번이 틀렸잖아요. 3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부서장이에요? 소속 기관장이잖아요. 그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번 시험이 몇 문제 빼고는. 그 다음에 8번. 자, 8번도 우리
법령 시간에 이거 배우죠? 적극 행정?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드리잖아요. 1번에 적극 행정 관련 교육은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오늘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은 4번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2번을 배운 거죠. 그리고 우리 기존의 학생들은 다 배운 거예요. 저번 주부터 수업 들은 사람은 다 배운 지문이고 오늘 수업 들은 사람은 2번하고 4번만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수업 시간 다 언급한다 이 말이죠.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맞죠? 3번이잖아요. 오늘 허씨의 사회 유대이론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범죄를 통제하는 요인 세 가지가 뭐예요? 예전에 네 가지죠. 예전에 참신했다. 오늘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범죄 세 가지 요소가 뭐죠? 범대부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맞죠? 자,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사회 해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빈민 지역은 지역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범죄 발생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기보다는 빈민 지역 자체가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발생률은 꾸준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비행 발생률도 변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해체 이론과 관련돼 있죠. 자, 그런데 3번 지문은 뭡니까? 전이 지역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의 동질성, 거주 불안성 등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쇼와 맥케이가 아니고 버제스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쇼와 맥케이 사회 해체 이론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오늘 우리 수업 시간 했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했잖아요. 그죠? 자, 10번에 보면 2번이 틀렸습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 건수, 효과성은 범죄 대응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체포율과 범죄 적발 건수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응 시간은 이거잖아요. 이거는 전통이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경찰활동 유형에 속하잖아. 그렇죠? 그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아니고 전통적 경찰활동이 업무평가 방식은 체포율, 검거율이고 효과성 결정은 대응 시간이에요. 알겠죠?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도 자 적절한 것이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1번. 자, 1번이 정답이고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바로니가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니죠. 바로니가 아니고 윌슨이잖아요. 윌슨이 시민 때문에 우리 경찰이 부패화된다고 전체 사회 가설을 주장했잖아요. 바로니는 구조 원인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부패 원인이 시민이 아니고 조직 때문에 부패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룩셈버그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에 시장 중심적 정의. 예, 시장 중심적 정의 말은 맞는데요. 제시한 사람 이름이 틀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있잖아 이게. 기억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학자도. 그죠? 수업 시간에 하이머가 주장한 거라고 내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세 가지 부패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시장 중심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이머가
주장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또 내부 고발입니다. 이거는 틀린 게 제일 끝에 틀렸네요. 성공 가능성은 내부 고발의 정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보면은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내부 고발의 정당 요건에서 어떤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이게 정당 요건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4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11번까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던 지문 자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아니에요?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성격됐습니까?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성격됐지. 이거는 뭐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지? 치안국이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으로 치안본부로 성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성격이 되지. 치안국에서 경찰청이 아니잖아. 4번 틀린 거죠. 그냥 맞추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번도 그냥 맞추세요 하는 문제예요. FBI. 여러분 뭐라 그랬어? 법무부 소속이라 했잖아. 처음부터 법무부 소속이야. 그래서 법무부 장관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책에 보세요. 재무부 X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죠? 친절하게 답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재무부로 나온다고. 그지? 13번까지도 아무 문제도 안 해요.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자기 구속의 법입니다. 자, 우리 행정기본법을 배우죠. 행정기본법에서 자, 평등의 원칙, 법적 근거 있죠. 비례의 원칙, 법적 근거 있죠. 신뢰의 보유 원칙, 법적 근거 있죠.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있죠. 자기 구속의 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언급해 주지만 자기 구속의 법리는 법에서 언급하진 않아요. 이론에서 언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는 자기 구속의 법리하는 것은 규정이 없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4번에 명문 규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4번까지도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15번도 뭐예요? 이거 배우잖아요. 기속행위,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두 가지가 있잖아. 선택과 결정 재량이 있다고. 선택이 뭡니까?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가 결정 재량이잖아요. 맞죠? 금지하거나 제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 재량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재량권은 선택 재량이 있고 결정 재량으로 나눌 때 경찰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결정과 또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의 선택권은 선택 재량입니까? 결정 재량입니까? 결정 재량에 속하잖아요. 알겠죠? 결정 재량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정 재량이에요.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선택 재량이고 이거는 결정하는 거잖아. 징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맞추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냥 맞추세요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그림을 수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과 직무명령은 둘 다 법적 근거 없다. 그러니까 16번에 4번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바라는 명령이며 요거는 맞아요. 상위 법령 법적 근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17번까지 아무런 17개는 그저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요.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맞출 수 있어요. 왜냐? 자, 우리가 이걸 공부하잖아요. 어디 갔지? 16번이고 17번이 왜 이게 있죠? 이게 아닌데? 잘못 붙였나? 요게네요. 18번하고 17번하고 오케이 미안. 내가 17번을 안 했구나. 요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그림 공부하죠? 응? 이인과 위탁은 이 그림만 보면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 17번에 보니까 몇 번에 1번이 틀렸잖아요. 1번이 뭡니까? 사전 승인 받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사전 승인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험 정답이잖아요. 17번까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틀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업은 잘 따라가. 자, 18번 한번 볼까요? 자, 18번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렇죠? 자, 도로교통법은 법률이에요. 국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시기와 방법은 이임을 합니다.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이임을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노면 전차와 도로 통행 속도는 장관한테 이임을 하죠. 장관한테 이임하면 불령이 되잖아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정한 명령이고 장관이 정한 명령은 불령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했고 장관이 불령으로 시행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정하면 법제처 심사를 받아 안 받아? 법제처 심사는 다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원 행정처, 그죠? 법제처 심사는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받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요거잖아. 잘 봐봐요. 장관한테 장관이 정하라고 지금 법에서 법률에서 이임을 했죠.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요. 법에서 장관 네가 정하라 했으니까 국무회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법률에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서 장관 네가 정해 했으니까 장관이 정하면 될 것이지 따로 국무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다르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근데 장관은 법률에서 장관한테 바로 이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장관이 바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불령은 국무회의 심의는 제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령은 행정 각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는 필요하겠지만 국무회의 심의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거쳐야 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합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한테는 또 생각을 잘못하면은 약간 꼬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뭐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한번 봅니다. 자, 19번은 비례의 원칙이죠. 이것도 그저 한 문제 맞추세요 하는 문제예요. 이 그림 생각납니까? 적필상. 필요성은 최소 침해의 원칙을 말하고 상당성은 협의의 비례 원칙을 말한다. 최소 침해의 원칙이 협의의 비례 원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번에 3번이 틀렸잖아. 최소 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하면 안 되고 최소 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고 최소 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수업 시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자, 19번도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20번. 자, 20번도 여러분들이 국자법 시간에 뭐라고 공부합니까? 자, 틀린 것은 니언이죠? 니언에 보면은 뭐가 틀렸어요? 예산은 시도의사가 수립하는데 누구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지문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시도의사가 수립하고 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경찰청장 의견이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책에 보면 정확하게 다 체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것은 니얼입니다. 니얼. 자, 니얼은 이거잖아요. 니얼은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3년이에요. 자치, 국가 다 3년 연임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전부 다 누가 임명한다?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왜 임명합니까? 시도지사가 임명하죠. 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속이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위원장 임명, 위원 임명하는 거예요. 국가는 위원장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출하는 것이고 위원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니언, 니얼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20번까지는요. 뭐 18번 정도 여러분이 조금 거슬리면 거슬리고 나머지는 틀려야 할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저 인강으로 틀어봐요. 알겠습니까? 수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틀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21번. 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우리 1단계 법령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경찰 공무원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예국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국적이 2개인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안 되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데 2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 1번 국적을 예국인도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권고 이상 형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격정지 이상도 안 되는데 무슨 권고 이상이 된단 말입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저 한 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22번도요. 굉장히 쉽죠. 22번 맞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23번인데. 22번은 눈으로 할게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 사실행위는 경찰 하명 대상이 될 수 없다?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사실행위도 경찰 하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해야죠. 자, 불법 건축물이 옥상에 있어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죠?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하명이잖아. 철거해락하는 게 하명이라고. 철거하는 게 사실행위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하명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하명 대상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요거는 쉬운 문제인데요. 수업 시간에 언급을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틀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만 다 맞춰도 80 넘어가요. 예, 이걸 왜 그러냐면은 모든 조문을 법령 시간에 언급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 공부량은 엄청 늘어나요. 안 그래도 법령책을 보면 두꺼운데 고르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골라가지고 책이 만들어졌는데 더 추가해버리면 여러분 힘듭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법령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이 나와요. 이런 것만 내가 다 맞춰보면 거의 100%입니다. 적중률은. 그렇지?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조문을 여러분한테 일일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23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한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험이 있는 경우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한다. 7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번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뭐 틀려도 좋다. 알겠습니까? 뭐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어렵다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말은. 자, 24번은 그저 또 한 문제 맞추는 거죠. 자, 23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잖아요. 그림에서 어디가 시험 정답으로 나왔죠? 이게 시험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24번 3번에 보면은 3일 이내 통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3일 이내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 없이 통제하는 것이고 3일 이내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지체 없이 통제하면 3자는 3일 이내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비공개 요청이 3일 이내지 통지가 3일 이내가 아니에요. 그림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그렇지? 자, 2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물리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내야 된다고 내가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구대에 가면은 바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번에 보면은 뭡니까? 대상자 행위가 나오잖아요. 대상자 행위가 5개지요. 5개가 뭐예요? 순응, 소극적, 적극적, 폭력적, 치사입니까? 치사가 아니고 치명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5가지 기억해야죠. 내가 수업은 이거하고 이것밖에 안 하잖아. 이거 2개밖에 안 하잖아. 대상자 행위하고 경찰관 대응 수준밖에 수업 안 하잖아. 다른 건 안 해요. 왜? 이때까지 여기서 계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 5개. 치사가 아니고 치명이야. 1번 틀렸고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이거는 경찰관 대응이잖아요. 협조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제일 끝에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고 고위험 물리력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기본이잖아. 대상자 행위 5개, 그에 걸맞는 우리 경찰관 대응 수준 5개.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손이나 팔에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어깨,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끈다 했죠. 자, 대상자 행위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대상자 행위니까 요거 보면 되겠네요. 신체 일부를 잡고 밀고 잡아 끌고 누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소극적인 저항을 했을 때 우리 경찰은 접촉 통제라는 이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순응이 아니잖아요. 순응은 이거잖아요. 순응은 말을 듣는 거잖아요. 말을 들으니까 협조적 통제잖아요. 말로 하면 되잖아. 언어적으로. 상대가 말을 듣는데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 없잖아요. 말로 안작하면 되잖아. 앉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안작하니까 안 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자꾸 누르잖아요. 벽에 석하니까 안 서니까 밀잖아요. 그게 접촉 통제라는 거예요. 요거는 소극적인 저항을 할 때 우리 경찰은 이런 물리력, 접촉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26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이것도 그저지요. 한 문제 맞추세요 하는 문제예요. 경지법 6조 아닙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긴급할 때는 뭐 한다? 제지할 수 있다. 맞죠? 제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27번이 우리가 이걸 많이 다뤄요. 시험에도 이미 2번 나왔어요. 작년도에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런데 재밌게 출제가 된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잖아.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추행과 절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연까지 해놓고 틀린 부분은 몇 개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생명과 신체죠. 재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또 왜 틀렸습니까? 경찰관이 그 이해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행위, 범인 근거 가정에서 타인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을 향한입니까? 경찰관을 향한. 그러면 니은도 틀렸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음은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가 맞잖아요. 요 세 군데가 틀린 거예요.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알겠지? 예. 요거는 맞춰도 좋고 맞추면 땡큐고 틀려도 큰 문제 없다.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 데는. 알겠죠? 그러니까 27번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까다로운 거는 3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24문제는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8번이 문제죠. 28번 같은 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료제의 역기능을 공부는 합니다. 공부는 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까지 공부하진 않아요. 할거주의는 공부를 해요. 그렇죠? 할거주의는 이때까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나머지 뭐 피트의 원리 이런 전문적인 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틀려도 괜찮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 내하고 수업한 친구 치고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맞죠? 본인도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 간료제의 주요 역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어. 심리, 행태, 구조, 조직, 인사, 능력 관련 역기능들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는 여기에서 출제가 됐죠.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요. 요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 틀린 것은 기역과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기역은 뭐가 틀렸습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요. 기역은 바로 수단과 목적의 전도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법규나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행정의 궁극적 목적을 망각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 똑같은 말이 법문 용례, 형식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역은 형식주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첫 번째 수단과 목적의 전도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가 틀렸어요? 책임 회피잖아요. 디귿은 그죠? 여기 책임 회피가 어디 있어요? 책임 회피, 무사 안일주의, 소곡 행정, 책임 회피와 관련돼 있어요. 디귿은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할거주의와 피트의 원리는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시험에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20몇 년 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는 너무 전문적으로 역기능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는 틀려도 괜찮다. 이게 가장 저하고 수업한 학생한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이런 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29번부터 또 굉장히 쉽습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이거죠? 이게 우리 행정학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죠. 이거죠. 한 사람한테 똑같은 업무를 분담시킨다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전문화 원리가 나와야지. 명령 통일 원리가 아니잖아. 자,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얼마나 기본적 개념이잖아요. 개념. 개청제 원리 아닙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사개청 간의 지휘 감독 관계에 있도록 하는 거, 등급화하는 거, 지휘 감독하에 있도록 하는 거, 개청화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개청제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한다. 요 지문이 나와 있잖아요. 개청제 원리. 2번은 정답이잖아.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응? 통솔범위잖아요. 상관이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수를 뭐라 그래요? 통솔범위 원리. 3번은 통솔범위 원리잖아요. 4번은 뭡니까? 문의가 주장한 거죠. 문의가 주장한 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문의가 주장한 게 조직의 제1원리, 조정과 통합의 원리다. 수업 시간 안 했던 거 있던가요? 다 했잖아요. 자, 29번도 그저 맞추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조직관리 이론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매술로 욕구개청 이론이다. 이게 핵심이다.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수정 보완해서 주장한 이론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30번에는 자, 기억은 뭐죠? 기억은 이거지요. 이거죠? 그 사회적 욕구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은 뭡니까? 자기 완성과 자기 발전이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잖아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저 맞추세요 하는 문제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31번. 자, 31번도 굉장히 쉽죠. 자, 우리 31번에 뭘 공부합니까? 경찰 직업 공문제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젊은 인재를 여러분처럼 젊은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죠? 것으로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하도라는 제도가 경찰 공무원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맞아버렸잖아요. 1번이 바로 정답이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이를 안 배워도 맞추는 거야. 1번은 여러분 배운 거잖아. 자, 2번 한번 볼까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자, 이거 다 배우는 거죠. 자, 요거는 언급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해도 여러분들 답을 찾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역관주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 정부 때 발달된 인사제도고요. 실적주의는 여러분과 관련돼 있잖아요. 요거는 펜들턴 법이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되면서 실적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계기로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전된 게 역관주의 어떤 폐해를 주장하게 되었고 실적주의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이 나오면은 실적주의로 가셔야 되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나오면은 역관주의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시간에 다시 더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가면 안 되고 미국에서. 이것도 틀렸고요. 잭슨 수상이 아니고 예, 잭슨 대통령이에요. 알겠습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행정학에서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계급제는 3번에 개방형 추원 방식입니까? 계급제는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이에요? 폐쇄형이잖아요. 틀렸고.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잖아.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신축적입니까? 신축적인 것은 계급제고 직위분류제는 비신축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 틀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번 정답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저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림 생각나죠? 자, 옳은 것은 1번이죠. 2번. 영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정부입니까? 거대 정부입니까? 작은 정부 시대에
자원난 시대에 각광받는 예산제도가 영기준이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감축관리지향적 예산제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입니까? 이거 내가 안 했나? 여기 있네요.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성과주의예요. 무슨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영기준은 뭡니까? 감축관리적 예산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영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게 몇 번이에요? 32번에 1번은 정답이고 2번이고 요게 3번 내용이에요. 3번은 품목별이 아니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야. 그거 틀린 거죠. 자, 4번은 뭡니까? 4번은 이 그림과 관련돼 있죠. 1번, 4번은 이 그림과 관련돼 있어요. 자, 1번은 뭡니까? 본예산이죠. 본예산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 본예산. 예산이 해경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하잖아. 확정된 예산을 뭐라 그래? 본예산이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추가 변경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이다. 얘기하죠? 근데 4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이 추경 경정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추가 경정 예산은 확정된 예산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이 되고, 4번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예산 부성립으로 인한 행정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자, 예산이 확정 못했어요. 예산이 확정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준예산, 전년도 예산을 그죠? 적용해서 집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준예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준예산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인강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습니까? 준예산에 관한 거예요. 32번도 아무것도 아니죠. 자, 33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겠죠?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자, 우리가 보안 업무 규정에 관한 거죠. 자, 보안 업무 규정에서 자, 1번 봅니다. 보안의 원칙이 이겁니까? 이게 보안의 원칙인가요? 비밀 분류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언제 보안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안의 원칙 하는 말도 안 하는데. 비밀 분류 원칙이 독가외라 그랬잖아. 가도 가소 분류 금지 원칙, 독립 분류 원칙, 예고 비밀 존중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뭡니까? 보안의 원칙이 아니고 니언에 해당되는 비밀 분류 원칙이다라고 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억 니언은 자동 틀린 거잖아요. 한 개만 알아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 니언이 2개 틀렸고요. 디귿 니언은 맞죠. 왜? 디귿은 이거 아닙니까? 비밀은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한다. 디귿이고. 그 다음에 니언은 뭡니까?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그게 니얼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놨다 하면 좀 어렵다 하지만 근데 분류만 계속 나왔잖아요.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맞춰야죠. 이 그림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입 아프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자, 지구대장 계급이 뭔지 아시죠? 경정, 경감이고 그러면 팥줄 소장은 하나 더 낫겠죠? 경감, 경위가 되겠죠. 그러면 치안센터는 또 하나 더 낫겠죠? 경위, 경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이거잖아요. 관리팀과 순찰팀 인원수는 누가 정해? 서장이 정하고 순찰팀 수는 누가 정해? 시도청장이 정한다. 다 수업 시간 언급하죠? 자,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시도청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서장이 정한다고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청장이 치안센터를 설치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치안센터는 설치 폐지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도청장이라고 했잖아요. 인강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잘 따라오면 수업 시간 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수업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수업 시간 하는 거면 열심히 반복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학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그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4번도 문제 없죠? 자, 35번입니다. 35번은요. 니언티그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또 빡성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빡성이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빡성이라서 35번은 여러분한테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기억은 혼잡 경비입니다. 그죠? 지금 옳은 것이 4개잖아요. 그죠? 디귿만 틀렸거든요. 기억은 이거예요. 여기 옳은 지문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니언은 뭡니까? 니언은요. 니언은 집단 민원 현장.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디귿을 보세요. 잠깐만요. 디귿을 내가 안 붙여왔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디귿이에요. 요건 제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디귿 보면은 제일 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말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 6항이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자,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2개. 그래서 이번 시험은 요 대통령령 대신에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디귿이 되겠다. 그 다음에 리얼미엄은 너무 쉽죠? 이거잖아요. 경비업을 하고 싶으면 시도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폐업과 휴업을 하고 싶으면 시도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은 뭡니까? 허가잖아. 맞지? 시도청장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미엄도 폐업, 휴업은 시도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리얼과 미엄은 맞는 지문이죠. 그 틀린 거는 디귿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는 다 맞아요. 그래서 4개가 정답이다. 요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또 그죠? 안 배운 지문이 1개,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한테는 조금 또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자, 36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는 거 맞죠? 수사할 때 뭐예요? 완전 감식으로 추리한 검사. 그지? 그리고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는 게 뭐예요? 검정적 수사의 원칙이고 검정적 수사의 원칙 순서가 어떻게 된다? 사방실. 방실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방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방실이라고. 방사실이 아니라고. 요게 시험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36번에 니언 디귿이 틀린 거예요. 니언이 뭡니까? 검정적 수사의 원칙이고 디귿은 뭡니까? 사방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방사실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니언 디귿 2개가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그저 맞춰야죠. 자, 37번 이것도 그저 맞춰야 돼요. 이거 아닙니까? 이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며칠 이상 유예 기간을 둔다고? 근데 3일로 나와 있잖아요. 4번.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도 여러분들이 맞추죠. 자, 38번 한번 볼까요? 수업 시간에 다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별표까지 쳤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인강 보세요. 별표 쳐져 있을 거예요. 따로. 또 여기 시험에 나왔는 거잖아요. 이번 시험에. 그게 뭡니까? 1번이잖아요. 맞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생명과 신체. 자, 생명과 신체만 들어가면 안 되고 재산도 들어가야 돼. 안전관리라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안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에 대한 안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딱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잖아. 자, 3번은 이거잖아요.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옳은 질문 나왔으니까 답을 맞추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수업 시간에 특별하게 이렇게 색깔까지 내가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놨잖아요. 그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4번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 아닙니까? 이 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포기해라. 포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만 대응과 복구만 외워라. 복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번에 보면 뭡니까? 재난 피해 신고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 특별 재난은 복구 단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응급 조치가 있죠. 응급 조치는 복구 단계가 아니에요. 대응 단계예요. 다 복구 단계로 나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응급 조치는 대응 단계예요. 보세요. 이 많은 내용 중에 이것만 좀 기억하자. 이것만 기억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면 맞추잖아요. 틀렸다 한 거 알 수가 있잖아. 이거는 포기하자 이 말이에요. 과감하게 얘기해 주잖아 내가. 여러분 좀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없잖아. 이거 다 외우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시험을 안 친다 하더라도 다 외워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죠? 최대한 줄여주잖아요. 그 대신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외워야 되는 거야.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38번도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왜? 이걸 몰라도 3번이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그지? 자, 39번은요. 제가 언급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언급 못했으니까 그냥 어렵다 생각합시다. 내가 언급 안 한 거는 어렵다. 안 배운 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우리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운전면허는 개념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거.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일반 자동차 등, 자동차 등이니까 뭡니까? 자동차 등 하면 자동차와 원동기, 오토바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 원동기, 노면 전차 운전하는 것들 다 여기 해당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제외한다고 해야 되는데 39번에 4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자, 이거는 뭐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렵다 봅시다. 자, 40번은 이거잖아요. 아주 그림에서 친절하게 다 말씀해드리잖아요. 자, 40번의 가는 뭡니까?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다. 뭐예요? yes, 알아야잖아요. 그 다음에 나번은 뭡니까? 첩보 수집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하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P&IO다. 그지? 친절하게 답을 찾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기태 씨? 나름대로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이번에 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조금 점수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풀어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별거 없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요거 외우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하락한 데만 하면 돼. 그럼 답은 그냥 틀릴 거는 틀리면 돼. 안 배운 거는 틀려도 돼. 왜? 100점 먹어야 합격하는 것도 아니잖아. 80만 넘어도 성공한 거고 85점만 넘어도 대성공한 거예요. 경찰학은.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빠지지 마시고 알겠지? 수업 잘 듣고 내가 체크하는 거 그걸 내가 강조하는 건 다 정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말을 하면서 따라오시고 또 그걸 안 까먹도록 반복하시고 요것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타 과목은 책임을 못 져도요. 경찰학은 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책임집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죠? 22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많은 경찰학 선생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나는 살아남아 있어요. 완전 뭐라도 몇 년 일 못 합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남은 기간까지 난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우리 학원 선생님 다 믿고 학원 커리 믿고 하락한 것만 하세요. 절대로 좀 남의 학원 동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놈 다 아는 놈들이에요. 걔들 실력 다 알아. 어? 이렇게 열 받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이 왜?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으면 여러분이 합격하든 말든 별 관심 없어요. 막 시간 때우고 그냥 강사로 받고 집에 가면 돼요, 나는. 근데 남은 학원 강의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강의를 안 했는데 내가 대충 하겠습니까? 남의 귀한 자식 앉혀놓고 내가 대충 강의하겠어요? 내 새끼만 귀합니까? 남의 새끼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현직자들이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생일 되면 쿠폰 엄청 보내줍니다. 아,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다 비치거든요. 나도 보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 받았으면 안 보내줍니까?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나 돈 없다. 옛날처럼 못 번다. 보내지 말라고. 그만큼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우리 고비안 선생이나 또 누구죠? 진희 선생님인가? 한진희 선생님 맞아요. 대전에 같이 강의해요. 대전에도. 근데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뵌 적이 없는데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하시면 2차에 조금 늦으면 내년 1차에 다 합격할 거예요. 아셨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해가 좀 대박 한번 내봅시다. 제발 2차 시험에 저번 기수처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